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거 이제 여름방학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. 우리 이제 1학년 친구들한테 좀 학습의 방향, 이제 2학기 내신이 시작되면 이거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학습을 어떤 방향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음량이 지금 제가 항상 마이크를 찍으면 음량이 문제거든요. 음량이 너무 작으면 소리를 키우시고, 음량이 너무 크다 싶으면 볼륨을 줄이면 되고, 아니면 좀 키우면 되니까. 여름방학 시즌이 거의 끝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한 방향은, 일단은 첫 번째는 개념어 학습을 좀 많이 해달라는 겁니다. 내신 선행도 선행이지만 개념어 나온 부분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좀 영상을 다 링크를 해드렸잖아요. 이걸 확실하게 해두시면 이 문학 성적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첫 번째는 이 문학 개념어 영상을 4번, 5번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좀 역량이 강화가 돼요. 그래서 국어는 문제가 뭐냐면 점수의 기복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그게 이제 서로 다른 이유로 내신과 수능에서 이제 기복이 다 생기는데, 이제 수능에 관해서는 뭐 나중에 차차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제 내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점수에 분명히 기복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기복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. 기복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. 본인의 어떤 실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입맛에 맞는 문제들이 나오면 점수가 잘 나오는데, 본인이 이제 입맛에 맞지 않는, 즉 본인이 어려워하는 분야들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오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역량 문제죠. 이거는 우리가 그런 어떤 개념어 학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평소에 바탕 실력을 잘 깔아두면 줄일 수가 있어요.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인의 바탕 실력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점수에 기복이 생길 수가 있는데, 이게 뭐가 문제냐면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본인이 80점 또는 90점이 나왔어. 뭐 90점 정도 나왔어. 그래서 1, 2등을 맞았어. 그럼 나는 국어 좀 잘하네. 근데 다음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해요.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이번엔 안 나옵니다. 그럼 나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. 왜 점수가 안 나오지? 그대로 했는데 그러면 학원에 문제가 있나? 혹은 선생님의 문제가 있나? 뭐가 문제가 있나? 고민해서 바꿔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경우에는 바탕 실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열어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2번째 경우는 뭐냐면 학교 선생님의 출제에 관한 문제예요. 이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고 많아봐야 2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향된 출제나 좀 일관성이 없는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내신이 그래서 사실 신뢰할 만한 어떤 데이터라고 보기가 힘든 것이, 잘 한다고 그래도 점수가 안 나올 수 있고요.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의 어떤 출제 방향이나 문제의 질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학교 자체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이 2번째 부분은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, 그 가운데도 1등급을 맞는 친구가 있어요. 물론 그랬을 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. 이거는 솔직히 점수가 안 나왔다고 그래도 이 2번째의 경우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정말 운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. 그럼 우리가 시험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이제 그 어떤 기복이 생겼을 때의 2가지 이유는 첫 번째의 경우가 한 85%에서 90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내 어떤 실력에, 바탕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단기간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. 그 다음에 2번째의 경우는 학교 선생님의 어떤 출제의 방향성의 문제. 이 경우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운빨이 나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. 이 경우는 10%나 15%인데 결과적으로 내가 점수의 기복을 줄이고 어떤 갭을 줄이려면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바탕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개념어 학습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, 멘탈적으로는 내가 점수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그런 멘탈이 깨질 필요는 없어요. 어차피 시험 점수는 나온 거고 다음 시험을 잘 보면 되기 때문에. 이제는 지금 이제 마음스터치를 받아봤잖아요. 제가 이제 지금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차피 이걸 분석해보니까 서로 간에 각자 다른 이유로 뭐 점수가 안 나왔거나 뭐가 잘 됐거나 한 게 아니라 다 공통적인 이유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. 굳이 개개인에게 말씀을 드려봐야 다 똑같은 얘기고,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또 내가 어떤 질문사항이나 혹은 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요청하시면 돼요. 카톡으로 선생님 제가 영상을 봤는데 저는 어떤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일까요? 이런 걸 원하는 친구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그런 어떤 피드백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. 마음스터치를 바탕으로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, 이거를 이제 공통적인 걸 받아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
때로는 공부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탕 실력을 키움과 동시에 그 어떤 기복이나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을 굉장히 잘 지켜야 돼요. 일단 기본을 잘 지켜야 됩니다. 그러니까 뭐 교재도 여러 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제때 풀고 출석도 잘 해야 되고 뭐 클리닉도 잘 해야 되고 이런 기본들을 안 지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또 그래요.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어. 근데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. 아니에요.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. 그렇게 적은 친구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을 잘 지켜주세요.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. 정말 수업 복습 내가 한두 번에서 이해 못하면 시간 더 투자해서 3번, 4번 될 때까지 복습을 하고 그래도 모르면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거고요. 클리닉도 그냥 단순히 클리닉 와서 푸는 게 아니라 클리닉 자체도 복습을 해줘야 돼요. 클리닉에는 모든 그 수업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수업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죠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내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문제 제때 풀고 또 문제 숙제 다 해오고 정말 교과서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요. 정말 씹어먹을 정도로 교과서 외웁니다. 열심히 하고.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했는지를 반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. 내가 2번, 3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.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기말 땐 점수가 안 나왔어. 그러면 기말 때는 4번, 5번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많이 그만큼 해줘야 됩니다. 왜? 내 경쟁자들이 나보다 얼마만큼 많이 하고 있느냐.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. 그러니까 점수는 안 나올 수 있어요. 안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기본을 잘 지키고 그런 어떤 복습의 횟수를 늘려갔는가, 또 선생님에게 적극성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가, 이런 부분들을 강사 한 20년 하면 생각해 보면 본인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. 재작년에 2년 전에 동작고에서 어떤 학생이, 이건 굉장히 솔직한 얘기입니다. 한 1년 정도 수강을 하다가 퇴원을 했어요. 그래서 왜 퇴원을 하냐라고 내가 물어봤어. 그러니까 그 친구네 물어보고 싶었어. 제가 평소에 안 물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랬더니 이번 기말고사 때 국어에 올인을 했대. 근데 점수가 안 나왔대.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왔어. 한 3등급 정도 점수였는데 안 나왔어. 원래도 한 3, 4등급 왔다 갔다 하던 친구예요. 근데 본인이 2등급 맞을 줄 알았나 보지? 근데 얘는 어떤 공부를 하냐면 일단 방학 때 열심히 하지 않아요. 클리닉이나 뭐나 참석을 제대로 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. 저한테 질문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. 그 다음에 내신 때 그래. 문제나 이런 거는 잘 해오긴 했어. 근데 클리닉 시간 때 보면은 그 클리닉 복습하는 것도 못 받고 클리닉도 격주로 나와. 평가 문제집만 그냥 푼 거야, 기본으로. 그래 놓고 열심히 했다는 기준을 삼으면 안 돼. 기준은 제가 여러분들이 했을 때 열심히 했다 이런 기준을 세우면 안 돼요. 항상 기준은 다른 쪽에 있는 겁니다. 나보다 더 위,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친구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?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본인이 너무 자기 자신을 난 이만큼 하면 됐어.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더 해야 되는 겁니다. 왜? 내가 국어를 못하는 거니까. 그래서 기준을 조금 이제 1학년 2학기부터는 엄격하게 잡아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기본을 잘 지키고 기준을 엄격하게 잡아달라. 이게 선생님이 요구하는 겁니다. 그래서 3가지 정도를 좀 포인트로 삼으시면 돼요. 첫 번째, 바탕학습을 충실하게 해라. 개념학습 충실하게 하시고 이번 내신 선행 열심히 해라. 두 번째, 기본을 지켜라. 숙제 다 해오고 지각하지 말고 복습의 횟수를 늘려라. 세 번째, 기준을 자기 자신한테 잡지 마라. 다른 더 열심히 하는 친구를 기준으로 삼고 내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. 그렇지 않으면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안 나오는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고 자꾸 외부 탓으로 돌려요.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. 자기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았고 더 뭐 하지 않은 건데 자꾸 뭐 학원이라든가 혹은 뭐라든가 이런 데서 기준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. 1학년 2학기부터는 내용도 어려워지고요.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선생님하고 하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요구하는 겁니다. 선생님, 저 수업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고 이번에 점수가 좀 안 나올 것 같고 또 안 나왔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라고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뭐 수업도 별로고 뭐 다 그냥 학원 바꿔볼까 아니면 뭐 과외로 돌려볼까 한다고 되지 않아요. 저 되는 거 못 봤습니다. 나아지지 않아요. 어떤 자기가 열심히 정말 했어. 기준을 삼아서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 수업에서 그런 걸 챙겨주지 못하고 뭐 했으면 당연히 학원을 옮겨야죠. 아니 방법을 바꿔야죠. 그 친구는 굉장히 잘 할 겁니다.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들, 저는 성공하는 경우 못 봤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아까 그 3가지 말씀드린 거. 첫 번째 뭐 하라고요? 바탕 실력을 열심히 쌓아라. 두 번째, 기본을 잘 지켜라. 세 번째, 기준을 더 높은 데서 찾아라. 이 3가지를 잘 지키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적극성을 띠라는 거예요. 1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 공부 좀 했다고 흑화가 됩니다.
2학년 1학기까지가 거의 절정이거든요. 그렇게 되면 막상 이제 내신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받기가 쉽지 않죠. 내가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모든 과목에서 쉽지 않아요. 내신 1등급, 2등급 중반까지 맞지 않으면 서울권의 대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렇게 되면 수능을 잘 봐야 되거든요. 그럼 분명 서울권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. 근데 2학년 때 이렇게 흑화가 돼서 정말 편향된 생각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2학년, 3학년 올라가면요. 나중에 3학년 됐을 때 뒤집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보통 그렇습니다.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.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썸머 스토리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좀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. 혹여나 이 영상을 보고도 개별적으로 또 본인이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저한테 반드시 카톡을 보내주십시오. 보고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간단하게 좀 여러분 썸머 스토리 그 마음스터치를 보고 느낀 사항 좀 말씀드렸고요. 또 요청하시면 개별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정말 복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,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과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2학기 때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에 임해줬으면 좋겠어요. 2학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. 감사합니다.